내년엔 건강보험료가 1.89% 인상됩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피부양자 요건이 대폭 강화되고요. 동시에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국자입니다. 이제부터 2022년 건보료 이렇게 확 바뀝니다. 건보료 폭탄 제1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엔 건강보험료가 1.89%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8월 27일 2020년에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발표했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86%에서 6.99%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원 50전에서 205원 30전으로 1.89%가 인상될 예정인데요. 이는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 수준과 건보료 인상률 추이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 수준은 직장 가입자는 13만 612원에서 13만 3087원으로 지역 가입자는 10만 2775원에서 10만 4714원으로 추정됩니다. 건보료 인상률은 2017년에는 동결이었지만 지난 4년간의 연평균 인상률은 2.91%였습니다. 건보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급여 항목은 줄이고 개인 의료비 상한액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 즉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마련 때문인데요. 혜택이 늘어난 만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우선 건보료 가입자 유형 및 부과 기준과 피부양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보료 가입자 유형 및 부과 기준입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죠.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부과 대상으로 사업자와 본인이 건보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부과 대상으로 본인이 건보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인데요. 참고로 피부양자 수는 작년 2월 기준으로 185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건보료 피부양자는 왜 중요할까요?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더라도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가 인상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게 좋겠죠. 참고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2022년 7월부터 훨씬 강화될 예정인데요. 현재의 피부양자 1,800만 명 중 100만 명 정도는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는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는데요. 각각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순차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부양요건입니다. 직장 가입자를 중심으로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 즉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경우 동거 시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하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설사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는 동거 시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동거하지 않으면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인 손자, 외손자 등은 동거하더라도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동거하지 않으면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 즉 사이나 며느리는 동거 시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동거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일단 미혼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가세 표준액이 1억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입니다.
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재산세 과세표준과는 상관없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지라도 연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경우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연소득과 무관하게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공시가격의 70%입니다. 연소득에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고요.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서 말하는 연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연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데요. 이자와 배당소득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와 배당액을, 근로소득은 세전 근로소득을,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을,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 수령액만을,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연소득과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은 다른 겁니다. 어느 기간의 소득과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적용할까요? 소득은 일정 기간, 재산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하고 건보료를 부과하는데요. 도표에서 보듯이 소득은 2020년도에 종합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2021년 5월 말까지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하고 2021년 7월 말까지 국세청에서 결정한 후 2021년 10월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자료를 통보하면 공단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건보료를 조정해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까지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하고 동시에 건보료도 부과합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 중 임대수입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소득이 한 푼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놀라지 마시고 임대소득의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시고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임대소득과 임대수입은 다른 개념인데요. 임대소득은 임대수입, 즉 임대료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 원이 차감됩니다. 결국 연간 임대수입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원이 차감됩니다. 결국 연간 임대수입이 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수입이 있는 분들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및 박탈 사례입니다. 먼저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 등록을 했을 때입니다. 월 임대료 100만 원, 연간으로는 1,200만 원일 경우 필요경비 720만 원과 기본공제 400만 원을 차감하면 임대소득은 연 80만 원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반면 월 임대료 80만 원, 연간으로는 960만 원일 경우 필요경비 576만 원과 기본공제 400만 원을 차감하면 임대소득은 제로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겠죠.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등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월 임대료 40만 원, 연간으로는 480만 원일 경우 필요경비 240만 원과 기본공제 200만 원을 차감하면 임대소득은 연 40만 원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반면 월 임대료 30만 원, 연간으로는 360만 원일 경우 필요경비 180만 원과
기본공제 200만 원을 차감하면 임대소득은 제로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참고로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으려면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임대소득 이외에 나머지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 수입이 월 34만 원에서 83만 원 이내인 분일지라도 주택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만약 임대 수입이 월 34만 원에서 월 83만 원 이내인 분이 주택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 요건에 문제만 없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까지 2022년 건보료 이렇게 확 바뀐다. 건보료 폭탄 제1부를 살펴봤습니다. 내년부터 건보료가 1.89% 인상된다는 점, 건보료 가입자 유형 및 부과 기준, 피부양자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고요. 제2부에서는 피부양자 요건 강화,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건보료 부과 비율 상향 조정, 그리고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제2부를 꼭 시청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